이 한화 이글스 이번 시즌 유독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시즌 초반 행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오늘 알럿 베이스볼에서는 한화 성적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한화의 신인 지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수년간 신인 지명 하위 순번을 포기하면서 선수 육성에 큰 힘을 쏟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동아 김종건 기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부를 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 하나 구단이 신인 선수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한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 구단이 정말 그 당시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뽑아가지고 막바로 올려서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선수를 최소한 5년, 6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자기네 신인 드래프트 때 정해진 선수 10명도 뽑지 않고 한 2명, 3명 뽑고 안 뽑아버렸던 그런 때였는데요. 선수 육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된 훈련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팀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인식 감독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른 팀에서 버린 선수를 데려다가 만들어서 그나마 해가지고 꾸역꾸역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구단에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가장 잘못했던 거는 하나 프론트의 역량 부족이고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없었던 겁니다. 네, 지금 2004년도 신인 2차 지명을 보면은요, 물론 다른 구단도 지명을 안 한 구단이 있지만은, 네. 하나 이글스는 4명, 그러니까 더 지명을 할 수 있는데도 4명의 선수를 지명을 안 하면서 그 지명을 안 한 이유를 보면은요, 그 이후에 보면은 전준호 선수라든지 네. 용독한 선수라든지 그 이후에 이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또 2005년을 본다면은요, 무려 5명입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30살이에요. 네. 만약 육성이 돼서 제대로 된 선수들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하나의 어떤 중심이 돼서 가야 될 그럴 부분인데 결국 육성 쪽에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 2005년도에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포기한 이후에도 박정배 선수, 걸출한 선수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죠. 역시 다른 팀들은 1명을 지명을 안 한 데 비해서 하나 이글스는 3명을 지명을 안 했습니다. 이때도 김선빈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하위권에서 지명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하나 이글스가 좀 몇 년 걸러서 또다시 신인 지명, 육성에 대한 부분에 좀 소홀함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입니다. 역시 하나 이글스가 3명의 선수를 지명을 포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선수들이 3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의 나이들로서 뭔가 하나 이글스의 세대 교체를 만들어가야 될 선수들인데 네. 그렇지 못한 점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하나는 2000대 후반이죠. 구대성, 송진우, 정민철들. 자, 이런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 팀 성적을 만들어냈지만은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자마자 성적이 하락이 되고 말았거든요. 네. 수년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위 순번에서 지명을 포기하면서 신인 선수 영입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또 타구단들이 2군 전용구장을 지으면서 유망주의 양성에 힘을 쏟을 때 하나 이글스는 사실 구장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됐다는 점입니다. 좋은 예로 본다면요. 당시에 신인 지명 선수들이 1군 선수들이 원정을 가야만이 지금 대전구장에서 2군 경기를 치렀고 네. 그리고 1군 경기가 있는 날은요. 대전고등학교에서 훈련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네. 프로라는 팀이 어떻게 경기장 없이 고등학교 구장을 빌려서 훈련을 할 정도가 됐느냐 이렇게 본다면 또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서산구장이 2012년도 말에 완공이 됐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었지만은 지금 성적을 내기에는 선수 육성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좋은 또 단면으로 본다면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도요 11경기 경기를 치렀는데 1무 10패입니다. 이거는 정말 육성의 어떤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 선수들이 이기는 야구를 해야만이 결국 1군 무대에서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육성 시스템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본다면은 하나 이글스가 뭔가 이 체계적인 훈련이 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넥센 이어로스는 지금 2군 육성을 위해서 지금 외국인 코치들을
네, 구성을 네 하면서 명이나, 네. 팜 시스템을 그렇죠. 선포를 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선수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이글스는 물론 지금 전체 선수가 105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성 선수들이 약 한 40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은 도전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이 1군 무대 뛰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결국 이 선수들이 성장이 돼서 올라와야만이 1군에 뭔가 항상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부상은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탄탄한 전력이 결국 장기 레이스에서 효과적으로 어떤 그 리듬을 풀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됐다는 부분이 아쉬운데 네. 최근 트레이드와 2년간 트레이드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밖으로 나간 선수와 또 영입한 영입한 선수들. 선수를 보면은요. 네. 대체적으로 영입한 선수들의 나이는요. 30대 중반,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네. 근데 반대로 나간 선수들을 보면은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하나이글스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대거 나갔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만 보더라도 미래보다는 현재의 성적에 급급한 나머지 뭔가 체계적인 선수 운영과 육성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 구단이 이 선수가 큰 자산이잖아요. 그 구단의 제일 큰 자산은 선수입니다. 근데 구단으로서는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플랜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의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결국 좋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이어서 한화 신인 2차 지명 명단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1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2014년도 이제 신인 2차 네. 지명이죠. 자, 최영환 선수, 그리고 김민수 선수, 박한길, 조영우, 정광훈 선수. 이 선수들이 모두 상위 순번 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이 하나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영환 선수는 지금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수고요. 네. 김민수 선수는 포수로서 굉장히 빠른 몸놀림 그리고 강한 어깨. 대학 시절에는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박한길 선수는 말 그대로 지금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정말 150km를 넘나드는 그런 또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보면은 이 5명의 선수만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결국 이런 선수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한화 마운드를 책임지고 한화의 안방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한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모두 결국은 묶어두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 팀으로 이탈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운영 자체가 결국은 지금 너무 글쎄요 지금의 성적에 너무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 더 나아가서는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과연 이런 선수들이 한화의 중심 선수들이 돼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선수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네, 한화의 미래 육성이 지금까지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부상 선수들의 공백도 부진의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아직 시즌 초인데요. 부상 선수가 꽤 많습니다. 자, 결국은 뭐 지금 하나이글스가 부상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죠. 로저스, 이태양, 그리고 배영수 선수, 윤규진, 송창현까지. 네. 결국은 올 시즌 1군 마운드에서 모두 얼굴을 보여줘야 될 선수들이 한 명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결국은 시작부터가 조금 남다르지 않았나 생각 자체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SK 시절에 이제 김성훈 감독님이 제 스승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자, SK 시절에는 김성훈 감독 부임 후에 결국은 2군에 있던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조동아라든지 박재상, 김강민, 그리고 뭐 최정, 정근우 이런 선수들을 키워내면서 결국은 팀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의 공통점이 모두 20대 초중반이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체력적으로나 힘으로나 이 강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선수들이었고 지금의 한화 선수들은 대부분의 중심 선수들이 모두 30대 중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과연 김성훈 감독의 그 강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이 선수들이 결국 그런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것들을 전부 100% 소화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부상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격인 거예요, 지금 하나 이글스가. 네.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네, 부상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 3년 한화가 또 FA 시장에 또 큰 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FA 영입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네. 정말 2014년, 2015년, 2016년 팀 연봉은 계속해서 4위에서 2위, 그리고 팀 연봉이 올 시즌은 이제 1위입니다. 네, 가장 많은 100억 돈을 원을 지금 썼어요. 넘어가는 그런 연봉을 기록할 만큼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한 구단이 바로 한화 이글스인데, 네. 자, 구단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FA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한다, 또는 많은 투자를 한다,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일인 거죠. 근데 이 선수들이 결국은 모두 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정근우 선수와 이용규 선수는 야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기에 출장을 하고 또 팀의 공헌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뭐 배영수 선수라든지 송은범 선수, 이런 선수들은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서 결국 영입을 했는데 결국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성적을 또 올려주고 있고, 네. 뭐 권혁 선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좀 톤을 좀 발휘하고 있는 또 그런 선수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이 FA로 영입됐던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결국 이 선수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플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부진하고 부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구단이 이제 과연 충분히 준비를 했느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로만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와 그리고 팀의 미래를 봤을 때 확실하게 성적과 육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구단 운영 자체가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래가 아닌 지금 현 시점에 성적에 너무 좀 올인을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앞으로를 생각했을 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화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도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요. 한화에는 10승을 거둔 외국인 투수가 유독 적었습니다. 가장 많은 두산, 롯데, 넥센의 9명, 그리고 삼성이 8명, LG가 7명, SK가 5명이었는데요. 한화는 지난 시즌 10승을 거둔 탈부투 선수, 2007년에 세드릭 선수 단 2명뿐이었습니다. 자, 글쎄요. 그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은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를 경험을 했던 선수들을 아무래도 많이 이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네. 많이 합니다. 로저스 선수도 그렇고 로사리오 선수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욱더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선수들이 영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로저스 선수가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선수를 큰 돈을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를 한 달, 2달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과연 이렇게 뭐 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많고 팀과의 뭐 불화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교체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결국은 구단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느냐인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해 농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인 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외국인 선수들의 정말 커다란 활약을 좀 보지 못한 부분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대표 명장들이 한화의 감독직을 맡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행보가 더욱 아쉬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명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국민감독이라고 불리는 김인식 감독 8위로 추락을 했고요. 또 야왕 한대화 감독은 가장 잘낸 성적이 6위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10회 우승에 빛나는 김응용 감독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SK 왕조 시절을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 지난해 돌풍을 일으키는 듯 했지만 후반기에 좀 추락을 하면서 지금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통산 다승 1, 2, 3위를 거둔 감독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통상 다승이라는 거는요. 네. 그만큼 좋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또 어떤 짜릿한 명승부도 있었고 좀 여유 있는 승부도 있었던 그런 어떤 감독들,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뭔가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서 이런 감독들의 그 경험을
사고자에서 영입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제가 볼 때는 김인식 감독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육성 자체가 전혀 안 되고 부상이라든지 선수들이 부진에 의해서 교체할 선수를 찾아보면 도저히 없으니까 당시에 김인식 감독이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부상병동 공장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 팀에서 은퇴를 하거나 또 타 팀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사실 그때 만들어가면서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김인식 감독. 그리고 또 다른 감독들이 왔을 때는 뭔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성적, 항상 그 고비마다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졌을 때, 구단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토로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데, 김웅룡 감독도 역시, 뭔가 좋은 성적으로서 연결하고 싶을 때 또다시 부상에 있어서 교체 선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그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런 과정을 이어갔는데 지금 김성근 감독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이런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급격히 하락하는 성적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FA 선수들로 지금 어떻게든 팀 전력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과연 서산이라는 구장에서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이 선수들이 또다시 나이가 들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은 또 그때도 속수무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진짜로 육성 시스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사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도 제가 사실은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제 스승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좀 마음도 무겁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제 위치에서 사실은 소신 있게 이런 얘기를 꺼내야 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 스스로도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올 시즌 굉장히 우승 후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올 시즌 한화를 우승 후보로 꼽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또 그만큼 또 주목도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 한화는 확실하게 지금은 아직은 시즌 초반입니다. 경기 수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화 선수들도 끝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순위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좋은 네. 경기력을 통해서 정말 한화가 잘한다면은 그만큼 KBO 리그가 많이 흥행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야구장에 찾아주시면서 또 좋은 그런 플레이들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좀 무거운 얘기였지만 조금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아쉬움이 클 팬들의 그 답답함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화의 올 시즌입니다만 차근차근 헤쳐나가는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 못한 점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하나는 2000대 후반이죠. 구대성, 송진우, 정민철 등. 자, 이런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 팀 성적을 만들어냈지만은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자마자 성적이 하락이 되고 말았거든요. 수년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위 순번에서 지명을 포기하면서 신인 선수 영입에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또 타구단들이 2군 전용구장을 지으면서 유망주의 양성에 힘을 쏟을 때 하나이글스는 사실 구장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됐다는 점입니다. 좋은 예로 본다면요. 당시에 신인 지명 선수들이 1군 선수들이 원정을 가야만이 지금 대전구장에서 2군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1군 경기가 있는 날은요. 대전고등학교에서 훈련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프로라는 팀이 어떻게 경기장 없이 고등학교 구장을 빌려서 훈련을 할 정도가 됐느냐. 이렇게 본다면 또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서산구장이 2012년도 말에 완공이 됐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었지만은 지금 성적을 내기에는 선수 육성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좋은 또 단면으로 본다면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도요. 11경기 경기를 치렀는데 1무 10패입니다. 이거는 정말 육성의 어떤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 선수들이 이기는 야구를 해야만이 결국 1군 무대에서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육성 시스템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본다면은 한화 이글스가
뭔가 이 체계적인 훈련이 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넥센이어로스는 지금 2군 육성을 위해서 지금 외국인 코치들을 네, 구성을 네 하면서 명이나, 네. 팜 시스템을 그렇죠. 선포를 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선수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이글스는 물론 지금 전체 선수가 105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성 선수들이 약 한 40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은 도전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이 1군 무대에 뛰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결국 이 선수들이 성장이 돼서 올라와야만이 1군에 뭔가 항상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부상은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탄탄한 전력이 결국 장기 레이스에서 효과적으로 어떤 그 리듬을 풀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됐다는 부분이 아쉬운데 네. 최근 트레이드와 2년간 트레이드와 2차 드래프트를 이 한화 이글스 이번 시즌 유독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시즌 초반 행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오늘 알럿베이스볼에서는 한화 성적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한화의 신인 지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볼까요? 지난 수년간 신인 지명 하위 순번을 포기하면서 선수 육성에 큰 힘을 쏟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스포츠동아 김종건 기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부를 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 하나 구단이 신인 선수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한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 구단이 정말 그 당시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뽑아가지고 막바로 올려서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선수를 최소한 5년, 6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자기네 신인 드래프트 때 정해진 선수 10명도 뽑지 않고 한 2명, 3명 뽑고 안 뽑아버렸던 그런 때였는데요. 선수 육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된 훈련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팀에서 좋은 선수가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인식 감독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른 팀에서 버린 선수를 데려다가 만들어서 그나마 해가지고 꾸역꾸역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구단에 투자를 안 했던 겁니다. 가장 잘못했던 거는 하나 프론트의 역량 부족이고 미래를 보는 비전이 없었던 겁니다. 네, 지금 2004년도 신인 2차 지명을 보면은요, 물론 다른 구단도 지명을 안 한 구단이 있지만은, 네. 하나 이글스는 4명, 그러니까 더 지명을 할 수 있는데도 4명의 선수를 지명을 안 하면서 그 지명을 안 한 이유를 보면은요, 그 이후에 보면은 전준호 선수라든지 네. 용독한 선수라든지 그 이후에 이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 많았었거든요. 또 2005년을 본다면은요, 무려 5명입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30살이에요. 네. 만약 육성이 돼서 제대로 된 선수들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하나의 어떤 중심이 돼서 가야 될 그럴 부분인데 결국 육성 쪽에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 2005년도에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포기한 이후에도 박정배 선수, 걸출한 선수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죠. 역시 다른 팀들은 1명을 지명을 안 한 데 비해서 하나 이글스는 3명을 지명을 안 했습니다. 이때도 김선빈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하위권에서 지명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하나 이글스가 좀 몇 년 걸러서 또다시 신인 지명, 육성에 대한 부분에 좀 소홀함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입니다. 역시 하나 이글스가 3명의 선수를 지명을 포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선수들이 3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의 나이들로서 뭔가 하나 이글스의 세대 교체를 만들어가야 될 선수들인데 네. 그런 감독님이 제 스승님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예. 네. 자, SK 시절에는 김성 감독 부임 후에 결국은 2군에 있던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의 조동아라든지 박재상, 김강민, 그리고 최정, 정근우 이런 선수들을 키워내면서 결국은 팀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선수들의 공통점이 모두 20대 초중반이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체력적으로나 힘으로나 이 강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선수들이었고 지금의 한화 선수들은 대부분의 중심 선수들이 모두 30대 중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과연 김성원 감독의 그 강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이 선수들이 결국 그런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것들을 전부 100% 소화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부상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격인 거예요. 지금 하나 이글스가.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네, 부상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 3년 한화가 또 FA 시장에 또 큰 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FA 영입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네. 정말 2014년, 2015년, 2016년 팀 연봉은 계속해서 4위에서 2위 그리고 팀 연봉이 올 시즌은 이제 1위입니다. 네, 가장 많은 100억 돈을 원을 지금 썼어요. 넘어가는 그런 연봉을 기록할 만큼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한 구단이 바로 한화 이글스인데 네. 자, 구단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FA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한다 또는 많은 투자를 한다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일인 거죠. 근데 이 선수들이 결국은 모두 다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정근우 선수와 이용규 선수는 야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기에 출장을 하고 또 팀의 공헌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뭐 배영수 선수라든지 송은범 선수 이런 선수들은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서 결국 영입을 했는데 결국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성적을 또 올려주고 있고 네. 뭐 권혁 선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좀 투혼을 좀 발휘하고 있는 또 그런 선수 중에 하나지만 결국은 이 FA로 영입됐던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결국 이 선수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플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부진하고 부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구단이 이제 과연 충분히 준비를 했느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로만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와 그리고 팀의 미래를 봤을 때 확실하게 성적과 육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구단 운영 자체가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래가 아닌 지금 현 시점에 성적에 너무 좀 올인을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앞으로를 생각했을 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화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도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요. 한화에는 10승을 거둔 외국인 투수가 유독 적었습니다. 가장 많은 두산, 롯데, 넥센의 9명, 그리고 삼성이 8명, LG가 7명, SK가 5명이었는데요. 한화는 지난 시즌 10승을 거둔 탈부투 선수, 2007년에 세드릭 선수 단 2명뿐이었습니다. 자, 글쎄요. 그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은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를 경험을 했던 선수들을 아무래도 많이 이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네. 많이 합니다. 로저스 선수도 그렇고 로사리오 선수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욱더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선수들이 영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로저스 선수가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선수를 큰 돈을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를 한 달, 두 달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과연 이렇게 뭐 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많고 팀과의 뭐 불화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교체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결국은 구단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느냐인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 해 농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인 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외국인 선수들의 정말 커다란 활약을 좀 보지 못한 부분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불어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대표 명장들이 한화의 감독직을 맡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행보가 더욱 아쉬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명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국민감독이라고 불리는 김인식 감독 8위로 추락을 했고요. 또 야왕 한대화 감독은 가장 잘낸 성적이 6위였습니다. 한국 시리즈 10회 우승에 빛나는 김응용 감독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SK 왕조 시절을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 지난해 돌풍을 일으키는 듯 했지만 후반기에 좀 추락을 하면서 지금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통산 다승 1, 2, 3위를 거둔 감독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통산 다승이라는 거는요. 네. 그만큼 좋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또 어떤
짜릿한 명승부도 있었고 좀 여유 있는 승부도 있었던 그런 어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간 선수와 또 영입한 선수를 보면은요. 네. 대체적으로 영입한 선수들의 나이는요. 30대 중반,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네. 근데 반대로 나간 선수들을 보면은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하나이글스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대거 나갔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만 보더라도 미래보다는 현재의 성적에 급급한 나머지 뭔가 체계적인 선수 운영과 육성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한 구단이 이 선수가 큰 자산이잖아요. 그 구단의 제일 큰 자산은 선수입니다. 근데 구단으로서는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플랜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의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결국 좋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이어서 한화 신인 2차 지명 명단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1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2014년도 이제 신인 2차 네. 지명이죠. 자, 최영환 선수, 그리고 김민수 선수, 박한길, 조영우, 정광훈 선수. 이 선수들이 모두 상위 순번 라운드에 지명이 됐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이 하나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영환 선수는 지금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수고요. 네. 김민수 선수는 포수로서 굉장히 빠른 몸놀림 그리고 강한 어깨. 대학 시절에는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박항일 선수는 말 그대로 지금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정말 150km를 넘나드는 그런 또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보면은 이 5명의 선수만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결국 이런 선수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한화 마운드를 책임지고 한화의 안방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한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선수들을 모두 결국은 묶어두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팀으로 이탈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운영 자체가 결국은 지금 너무 글쎄요. 지금의 성적에 너무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 더 나아가서는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과연 이런 선수들이 한화의 중심 선수들이 돼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선수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네, 한화의 미래 육성이 지금까지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부상 선수들의 공백도 부진의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아직 시즌 초인데요. 부상 선수가 꽤 많습니다. 자, 결국은 뭐 지금 하나이글스가 부상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죠. 로저스, 이태양, 그리고 배영수 선수, 윤규진, 송창현까지. 네. 결국은 올 시즌 1군 마운드에서 모두 얼굴을 보여줘야 될 선수들이 한 명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결국은 시작부터가 조금 남다르지 않았나 생각 자체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SK 시절에 이제 김성훈